대낮에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대낮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모습을 본 주변의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요. 마주오던 남성을 향해서 지금 둔기를 휘두릅니다. 저 피해 남성 속수무책이었어요. 가해 남성을 피해서 도망가 보지만 저 가해 남성 끝까지 따라가서 폭행을 이어갑니다. 어이구. 저 남성이요. 고통에 저렇게 주저앉는데도 또 쓰러지는데도 네. 계속해서 폭행을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어허. 보다 못한 주변의 시민이요. 네. 저 가해 남성에게 다가가서 말리기 시작하는데요. 어허. 그러자 저 남성이 둔기를 좀 내려놓고 진정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네. 그 사이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도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네. 그런데요, 현장을 떠나지 않는 저 가해 남성이 갑자기 분이 덜 풀렸는지 저렇게 응급대원이 구조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어허. 다시 둔기를 들어서 저 피해 남성을 위협합니다. 허허. 저 남성이요, 지금 저렇게 공포와 고통 속에서 결국 저 119 구급차로 인해서 병원까지 이송이 됐습니다. 네. 당시의 상황, 지금 CCTV 상으로 봐도 주변이 훤하잖아요. 정말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목격하신 분도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튼 사람이 이제 맹목적으로 때리는데 주저앉았는데 앉은 상태, 주저앉으면서 이제 막 피가 나고. 근데 오윤성 교수님, 저 두 사람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이제 두 사람이 50대 이제 같은 연배인데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저렇게 폭행을 대낮에 이 둔기를 가지고 폭행을 한 이유가 네.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마 그 금전적인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액수를 지금 밝혀진 거는 20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허. 그 20만 원 때문에 이제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둔기를 미리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추정컨대는 처음에 돈을 달라라고 했을 때 안 줬다고 해가지고 둔기를 저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네. 공격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돈을 빌려가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차일피일 계속적으로 미루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상당히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대낮에 네. 둔기를 가지고 저렇게 사실은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가해자 피해자 다 운이 좋은 거죠. 네. 자칫하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20만 원 그 금전 문제 때문에 저렇게 범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아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피해를 당하신 분은요, 얼굴과 가슴 등에 지금 이 중상을 당하셨대요. 그러니까 저 둔기로 추정을 해보면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앞서 CCTV에 보면 저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무차별적으로 여러 차례 둔기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인데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명기 원장님, 물론 20만 원이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있어요.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20만 원으로 인해서 지금 앞서 우리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자칫 생명까지도 앗아갈 뻔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가해자의 경우에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20만 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에 가해자 얘기가 맞다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20만 원 정도니까라고 점점 늦추게 되는 거고요. 그럴수록 가해자는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별거 아닌 돈인데 왜 빨리 갚지 않느냐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어쩌면 또 가해자가 과거에 이제 뭐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냐 없었냐 봐야 되지만 아마 어쩌면 이 가해자는 한번 방아쇠가 당겨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요, 김보람 변호사님.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119 구급대원분들이 먼저 도착했는데 구급대원들을 보고도 저 사람이 다시 그 둔기를 들어 재차 공격하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아마 그 본인이 이제 그
그 흥분한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경찰이 출동하면 보통은 범행을 하다가도 멈추시는데 아마 이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둔기가 파이프로 보여요. 네. 이건 이제 위험한 물건이고 네. 폭행도 법에서 상당히 이제 세분화해서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폭행으로 인해서 그 상해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위험한 물건인 이 그 파이프로 이런 범행을 했기 때문에 특수상해에 해당돼서 최저형이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2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중대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금전 문제로 자칫하면 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뻔한 그런 얘기였습니다.